됐지? 자, 여기 이제 언문이라는 또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언문은 뭐냐면 훈민정음을 낮춰 부르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에 대한 이 최만리의 그 생각을 사실 단적으로 이 언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조선은 태조 때부터 지성으로 큰 나라를 섬겨 한결같이 중국의 제도를 따랐는데 이게 뭡니까? 4대주의. 그죠? 4대주의를 말하는 거지. 4대주의. 큰 나라를 섬기는 거를 이제 4대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큰 나라라는 건 중국을 말하는 거죠. 보시죠. 언문을 창작하신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운 글자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 진나라 시대의 글자를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한 것은 모두 옛 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사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박하고 있는 거야. 이 언문이 옛 글자를 본뜬 것이라는 그런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니다. 이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본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글자를 만든 방식이 다 옛날의 그런 글자를 본뜬 게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들어가 혹시라도 비난에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찌 큰 나라를 섬기고 중국을 사모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서리법을 사용했죠. 의미는 뭐예요? 중국을 우리가 떠받들고 사모하는데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의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보자. 둘, 옛날부터 넓은 중국 내에서는 풍토가 다르지만 따로 문자를 만든 것이 없고 오직 몽고, 여진, 서하, 일본 이런 오랑캐들만 그 글자가 있지만 이는 모두 오랑캐 이름으로 말할 것이 없다. 비교를 한 거야. 그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를 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 뭐라고 지금 비하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랑캐라고 비하해서 지금 낮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로부터 이르기를 중화로서 오랑캐를 변화시킨다라고 하고 중화가 오랑캐로 변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역대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기자 조선의 그런 기자의 남긴 풍속이 있다 하였고 문물과 이게 지금 오타가 아닐까 싶어요. 내 생각에 예약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약이 아니고 예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그래서 오타형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문물과 예악을 중화에 견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어를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지려는 것으로서 이른바 소합향을 버리고 비유법을 사용했어요. 소합향. 여기 뭐 단어일 때 나와 있죠? 이걸 버리고 당랑환을 취하는 것 같으니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죠. 어찌 문명에 큰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서리법을 사용해서 큰 흠이 된다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면서 끝마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세 번째. 신라 서울총의 이두는 뭐냐면 이런 그 차자 문자라고 해서 기억이 뭐 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1학년 때 아마 그 중세국어 1학년 때 중세국어 고전문법 시험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훈민정음 막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차자 문자라는 걸 배웠을 수도 있어. 한자를 빌려와서 쓰는 문자 기록 방식인데 그건 배웠죠. 차자 문자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건 알 거야. 향찰도 여기 들어가. 향찰 쓰는 문항이 뭐지? 시가가? 향찰 쓰는 시가가 뭐야? 향가잖아, 향가. 향가. 오케이. 그게 있고 구결이 있고 이두라는 게 있어. 빌릴 차. 우리가 뭐 차용증 쓴다 때 그 차. 글자를 빌려와서 쓴 건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차자 문자에 들어갔는데 한자를 빌려왔는데 중국어 쓰는 방식대로 쓰는 게 아니고 문법적 특징, 우리나라 문법적 특징을 반영해서 어순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쓰는 방식이야 이게.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이두, 그 서총의 이두는 야비한 통속적 언어요나 왜? 바꿨으니까. 중국의 고유의 그 문자 체계를 따르고 있지 않아. 근데 모두 중국에서 사용하는 글자를 빌려서 돕는 말로 사용했다. 한자를 사용했으니까 구결이 이두 정도.
그래서 문자가 서로 분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하여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가정. 만약 그죠?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해 결승하는 세대라면, 결승도 여기 단어 있습니다. 우선 언문을 빌려가지고 한때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어찌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따로 야비하고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를 창조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이 뭐죠? 한자를 말하는 거죠. 한자. 그래서 한자와 또 비교를 하면서 언문, 한글 어쩌고 보죠? 비판하고 있는 거야. 또한 언문을 시행하면 관리된 자가 오로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자, 학문하는 문자는 뭘까? 당연히 한자겠죠. 한자. 근데 언문을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행정문서 같은 거를 언문으로 작성하고 시행을 해. 그러면은 관리들이 뭐 하겠어? 언문만을 습득해서 할 거 아니야. 그지? 아니, 한글도 하고 한자도 하면 너무 힘들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행정문서들은 하급 관리들이 많이 담당해서 많이 할 테니까. 그럼 오히려 업무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관리가 둘로 나눠질 거다. 그죠? 그 양반들과 그 중인 계층이 담당하는 하급 그 관리로서의 어떤 직무들, 그죠? 그런 게 이제 둘로 나눠질 것이라는 얘기야. 진실로 관리된 자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진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좋게 세상에 나갈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성인의 학문을 배우려 하겠습니까? 성인의 학문을 배울 생각을 안 할 것이다라는 서리적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제시했어요. 언문을 사용할 때의 문제점들. 우리나라에서 오래 쌓아내려온 학문을 숭상하는 교화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또한 언문이 신라 고려 때부터 있었다 해도 오늘날의 문명한 정치에 변노지도하려는 뜻으로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변노지도도 이제 의미가 있죠. 자, 반드시 고쳐 새롭게 하자고 의논한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걸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대꾸죠. 대꾸법을 사용했고요. 고금에 통하는 우환인데 이번에 업무는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기회라는 걸 여러분 뭐 기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회가. 그러니까 이 언문이라는 글자는 그냥 되게 기술적인 그런 문자라는 얘기야. 여기에 어떤 심오한 어떤 의미나 뜻이 담겨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언문을 바라보는 필자의 그런 어떤 관점, 시각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회다. 기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학문에 방해되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으므로 아무리 되풀이하여 생각해도 옳지 않다. 네 번째, 형벌에 대한 옥사 같은 것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이두 여기 있죠? 그죠? 앞에도 이두 나왔죠? 서열총의 이두. 형벌에 대한 옥사 같은 것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그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혹 원통함을 당할 수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말을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오나, 그죠? 이것은 이제 뭡니까? 요 따옴표로 되어 있는,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 언문, 한글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쪽의 입장을 지금 인용을 한 거죠. 그죠? 인용을 한 겁니다. 라고 하거나,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도 소송하는 사이에 억울하고 잘못된 것이 매우 많습니다. 가령 예시를 두고 있죠. 가령은 이제 예시입니다. 가령이란 건 예시고요. 가령 우리나라도 오기에 갇혀있는 죄수 중에 이들을 해득하는 자가 범죄사실을 읽고 허위인지 알면서 매를 견지 못해 그를 탐복하는 자가 많으니 이는 범죄사실의 글 뜻을 알지 못해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비록 언문을 쓴다 할지라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를 게 없다라는 의미의 어떤 서리적 표현인데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언문을 써도 언문 쓰는 이유를 뭐라고 제시한 거야? 언문을 사용하자라고 말하는 쪽, 주장하는 쪽, 언문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쪽에서는 야, 억울함이 없게 하자. 백성들이 이걸 사용해. 왜? 글자를 모르니까 한자는. 근데 지금 최말님이 뭐라고 반박하고 있죠? 이거 사용해도 어차피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달라질 게 없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고, 형욱에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하면 옥리가 어떠하냐 있고 문자에 갖고 다름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니 업무로서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 신등은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신등이라고 했으니까 채말리를 포함한 채말리처럼 이 업문 도입에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런 어떤 그들의 견해까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무릇 일에 공을 세우면은 가깝고 빠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나라가 근래에 좋지 않은 것이 모두 빨리 이루는 것을 힘쓰니 두렵건대 정치하는 체제가 아닌가 합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게 아니다. 빠른 게 좋은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업무는 할 수 없어서 만드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풍속을 변해 바꾸는 큰일이니 마땅히 제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모든 관료 일까지 함께 의논하되 나라 사람이 모두 옳다 해도 다시 세 번은 더 생각하고 재앙의 질정에 어그러지지 않고 중국의 상고에 부끄러움이 없으며 백세라도 성인을 기다려 의욕됨이 없는 연후라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업문을 도입하더라도 어떻게 도입해야 된다? 신중하게, 신중을 더해서 신중하게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여기서 하고 있죠. 그죠? 만일에부터 여기까지가. 자,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하급관리 10여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면서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석을 고치고 근거 없는 업무를 억지로 맞춰 기술자 수십인을 모아 새겨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천하우세에 공변된 의논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서 뭐죠? 왜 이렇게 급하게 좋은 게 아닌데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급하게 왜 이 업무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하느냐, 그 급하게 도입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섯 번째, 선유가 이르기를 여러 가지 완호는 대개 지기를 빼앗는다라고 했고 땅의 기운, 그죠? 서찰에 이르러서는 선배 하늘에 가장 가까운 것이나 오로지 그것만 좋아하면 또한 자연히 지기가 상실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세자, 동궁이 비록 덕성이 성취되셨다 할지라도 아직은 성인의 학문에 마음을 기울여 더욱 이루지 못한 것을 궁구해야 할 것입니다. 탐구한다, 궁구한다는 게 뭐 탐구한다, 깊이 뭐 탐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업문이 비록 유익하다 이럴지라도 문사의 유계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가지, 중국의 고대 6가지 교과목 중에 그냥 한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거죠. 업문이 아무리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하물며 만에 하나도 정치하는 도리에 유익함이 없는데 정신을 연마하고 사려를 허비하며 날을 마치고 때를 옮기시니 실로 때에 맞춘 학업의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학업을 썼는 데는 이 업무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등이 모두 문필의 보잘것없는 제도로 전하를 모시는 신하로 근무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또 밑줄 쳐볼까? 여기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겸손하게 낮춰 말하기, 말하기 방법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충분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 말하기. 모두 문필의 보잘것없는 제도로 전하를 모시는 신하로 근무하고 있다. 여기.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서 삼가 속마음을 다하여 우러러 전하의 들으심을 번거롭게 합니다. 세조. 자, 너희는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배된다라고 했는데 반박하는 또 내용이 있겠죠.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 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함이 아니었겠느냐. 이 글자들도 결국은 편의성 때문에 했다는 거야. 편의성. 얘들이 편의성. 왜냐면 자 여러분 이 글자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중국이랑 똑같이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종의 번역을 하듯이 한자를 갖고 글 쓰는 거야. 우리말이랑 중국의 어순도 다르잖아. 어순부터 다른데 그렇게 쓰는 거야. 사고는 대한민국, 한국의 사고인데 글자 쓰는 방식은 중국처럼 쓰는 거야.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만든 게 사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뭐야? 예를 들면 향차이 같은 경우는요. 어순을 아예 바꿔버렸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모어, 서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편의성 때문에 이 차자 문자들을 쓴 겁니다.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리하게 백성은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었겠냐. 그 이들 쓴 것도 너희가 설총은 옳다고 하면서 임금이 하는 일은 그러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설총은 옳다고 하고 임금이 내가 하는 건 못 참겠다고 하고 또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의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 그러니까 글자의 원리를 말하는 거야. 운서라는 게 이제 글자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인데 너희 글자의 원리 같은 거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또 상소에 이르기를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회라고 하였으니 최말리 상소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내 늙음하게 날짜를 보내기 어려서 서적으로 벗을 삼는 것일 뿐인데 어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여 하는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옛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야. 그죠? 옛것을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글자를 쓴 게 아니다.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죠. 옛것도 좋아한다. 그죠? 또는 전력으로 매사냥을 하는 예도 아닌데 너희의 말은 지나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 늙어서 국가의 모든 일을 세자에게 오르지 맡겼으니 비록 작은 일이라도 참여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늘. 그러니까 참석해서 이제 결정한다 그런 거죠. 그 결정함이 마땅하거늘. 하물며 업문이겠네요. 업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업문도 마찬가지로 세자가 참여해서 결정해야 된다. 만약 세자라 하여금 항상 동국에만 있게 한다면 환관에게 이를 맡길 것이냐. 너희가 시정하는 신으로서 내 뜻을 훤히 알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말리 등 설총의 이두는 비록 의미 다르다나 음에 따르고 해석에 따라 도움말과 문자가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이두가 그러니까 한자를 쓰고 그 옆에 일종의 기호 같은 걸 또 활용을 했어. 한자 말고 뭐 나도 쓸 줄은 모르는데 예를 들면 막 이상한 글자들이 막 있어. 한자 있고 조그만 글자로 뭐 이렇게 위에다가 위에 뭐 좌우에다 이렇게 써. 이게 이제 도움말이야. 메인이 되는 게 한자고.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말과 문자가 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붙어 있다. 이런 도움말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조사 어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왜냐면 중국에는 조사 어미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자, 이제 업무는 여러 글자를 합해 함께 써서 그 음과 해석이 변화였고 글자의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두랑 비교할 게 안 된다. 이두는 한자가 있고 그냥 도움말이 같이 결합되어 있고 붙어 있는데 지금 업무는 뭐야? 업무는 완전히 그 한자랑은 다른 글자고 떨어져 있고 음과 해석도 바뀌었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또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의 기회라는 것은 문세에 인하여 이 말을 한 것이고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자는 공적인 일이라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참여하시지 않을 수 없사오나 급하지 않은 일을 무엇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며 심리하십니까? 세조 전날에 김문이 아래기를 업문을 제작하면 불가한 것은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도리어 불가하다 하고 또 정찬손이 말하기를 삼가한 행실을 반포한 후에 충신 연례의 무리가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업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다. 본받을 것입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따의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앞에 그 김문이 말하고 그 다음에 정찬손이 말했던 거, 정찬손이 말한 내용을 인용을 해서 그 인용한 내용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죠. 그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란 선비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처음부터 죄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상소문에 한두 가지 말을 물으려 했던 것인데, 즉 너희들의 조언을 좀 받으려고 했던 거다. 조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너희가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바꾸어 대답하니 너희는 죄를 면하기 어렵다. 너희가 말을 바꿨다. 처음에는 업무 제작해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된다고 말했으니까 너희 말을 바꾼 거다. 그래서 너희를 처벌하겠다. 죄를 묻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했죠? 가둔 거야, 감옥에. 그죠? 근데 이제 밑에 나와 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튿날 석방을 다시 시켰죠.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뭘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는 나도 진짜 모르겠어. 제 말이 상상됐어. 이거 도대체 이걸 시험 문제 어떻게? 근데 어렵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좀 읽고 충분히 문제를 쉽게 좀 풀 수 있는 정도로 여기서는 뭐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거? 이두? 이두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두 관련해서? 다 한자를 써. 한자를 쓰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 여기서 한자를 써서 예를 들면 뭐 조사나 뭐
이걸 그냥 이거 어차피 물어보는 거 시험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 선생님이 그 같이 설명 주셨거든요 그거를. 네네. 이걸 다 하나 설명 따로따로 한찰 해주세요. 구별 같은 거 해주셨는데 이두로 설명을 확실히 해주셨는데 그걸 네. 진짜 못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그거는 이건 문법이 아니까 시험에 이거는 이제 문법에서 떨어진 거야. 그 엄매 교과서 이게 나와.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 않을까? 설명해줘 그래도. 이거 차이 설명해 줄까요? 상찰 구별이죠. 내가 볼 땐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저희 쌤은 안 꺼내시긴 하셨어요. 응? 저희 쌤은 저 이야기 안 꺼내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안 나와. 그러니까 굳이 내가 볼 때는 그 시간 낭비야. 이렇게 공부할 거에 딱 투자하는 게 나아. 그냥 한자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어순도 좀 다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조사 어미 같은 건 한자에 없잖아. 그 중국어에 조사 어미 없으니까 그런 걸 이제 좀 반영해서 만든 문자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건드렸죠.